좀 소규모가 좀 지속적이기 위해서는요. 그럼 이게 대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넓은 범위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학생에게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 어떤 교육 방침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전달하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서 주역고에서 수업 듣는 사람이 서연이밖에 없어. 서연이랑 나랑 1대1로 수업한다고 쳐봐. 아무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내가 앞만 내세워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퍼지지 않아요. 서연이는 그래 로이쌤의 저런 가치관이나 뭐 이런 교육 방침이 참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 근데 얘가 느끼면 뭐 하냐고요. 혼자 느끼면 뭐 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치관을 느끼고 어떤 제 교육 방침을 좀 잘 따라주고 선생님이 뭐 이래저래해서 참 좋구나 뭐 어쩌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많은 규모의 학생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알겠죠? 뭔가가 대세가 되려면요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자 넘어갈게요. 34번입니다. 이번에도 제목을 읽어보자면 환경 조건을 묘사하는 단어들의 상대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쉬워요. 이해 말하자면 이걸 쉽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It seems natural. 자 당연해 보인답니다. 뭐가 투부정사 이하가요. Describe. 묘사하는 게 당연해 보인대요. 여러분 당연해 보인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표현입니까? 통념이야 통념. 됐어? 얘를 여기 목적어 있죠.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 얘를 이렇게 묘사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 그럼 뒤에 어떻게 나올까?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야. 거기가 뭐야? 주제예요. 됐어요? 그럼 하지만을 찾아야겠죠.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죠. 뭐 찾았어요? 그럼 용장이 뭐야? 주제예요. 됐어?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묘사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는 겁니까? 특정 환경 조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extreme, 극심하다, harsh, 혹독하다, benign, 뭐 오만하다, 그리고 stressful,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요. 그거 다음은 부연 설명이야. It may seem obvious. 자, 명백해 보일 수도 있대. 뭐 할 때? 조건이 여기서 말하는 조건, 환경 조건 말하는 거야. 환경 조건이 극심한 경우에 뭐가 명백해 보일 수 있느냐? The midday heat of a desert. 자, 뭐 사막의 한낮의 뭐 열기라든가. 그리고 뭐 저기 뭐야 남극 겨울의 추위라든가. 뭐 great salt의 뭐 salinity라든가, 뭐 염도라든가 이런 것처럼 뭔가 환경이 좀 극단의 환경이잖아요. 춥고 덥고 뭐 저기 뭐야 뭐 그 막 염도가 너무 높고 막 이런 것들 다 극단적인 환경이죠. 이런 환경이 극단적인 게 명백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막 극한의 환경, 남극 극한의 환경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이게 당연해 보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극한의 환경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필자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오로지 의미합니다. 대절만을요. 이러한 환경이 극한이래요. 누구에게만? 우리한테만.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극한의 환경이잖아. 남극이나 사막이나 이런 데. 그렇죠? 자, given 하면은요 뭐뭐를 고려해보면 이런 뜻이야. considering이랑 바꿔 쓸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자, 뭐를 고려해보면 our particular physiological 헷갈렸어. 자,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olerances. 우리의 특정한 생리적 특성이나 인내심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러한 조건, 이런 극한의 조건이 진짜로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극한이겠죠, 진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한테는 극한의 환경이거든. 근데 딴 녀석들한테는 극한의 환경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 예시가 나오잖아. 저 캡터스라고 선인장에게 있어서 예시 나오죠. 선인장한테 있어서 there is nothing extreme. 극심한 게 아니래요. 뭐에 대해서? 사막 환경 조건이. 선인장한테는 극심한 게 아니죠. 그 사막 환경 조건이 어떤 거냐? In which cacti have evolved. 선인장들이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캡티가 캡터스가 단수야. 이게 단수고 캡티가 복수형입니다. 어쨌든가 자 선인장들이 진화해온 그 사막의 환경 조건에 대해서는 흑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nor 동사 주어 보이세요? nor 동사 주어 또한 아니다 이런 뜻이야. 주어 또한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nor 동사 주어 또한 뭐뭐하지 않다. 됐어? 그러면 남극의 아이슬란드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땅이죠. 이렇게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겠죠. 이 남극의 얼음으로 뒤덮인 땅도 또한 극심한 환경이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펭귄한테 있어서는요. 펭귄한테는 일상이잖아요 이게. 극한의 환경이라는 거는 기준이 누구라? 우리한테는 극한의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한테는 극한의 환경이 아니겠죠. 그렇죠? It is lazy and dangerous. 자, 나태하고 위험하답니다. 뭐가 또 의상죠? For the ecologist. 생태학자가 대절이야라고 추정하는 거는요. 나태하고 위험하대요. 그럼 뭘 추정할까요? 생태학자야 얘들아. 생태학자. 생태학자라는 건 뭡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을 연구하고 이러는 학자들 이걸 생태학자라고 하죠. 근데 생태학자가 여기에서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태한 거라는 거야.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왜? 그거는 인간만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생태학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됐어? 우리 일반인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생태학자 입장에서는 극한의 환경이다라는 멘트 자체를 쓰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건 인간만을 신경 쓴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돼요? 그럼 그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요? 대절이 나오겠죠? All other organisms. 모든 다른 유기체가 sense the environment in the way we do. 우리가 느끼는 방식대로 여기서 두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sense예요. 대동사야, 대동사. 우리가 느끼는 방식대로 세상의 모든 유기체가 그 환경을 느낀다고 가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태하고 위험하다고요. 선인장이 받는 느낌과 우리가 받는 느낌이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말을요 할 때는 기준을 잡던가 아니면은 극한이란 표현을 쓰질 말던가. 누가? 생태학자는 적어도.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Rather, 오히려 the ecologist, 생태학자는 노력해야 된대요. 뭐 하려고? To gain a worm's eye or plant's eye view랍니다. 벌레의 관점이라든가 식물의 관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식물 입장에서는 이게 어떨까? 추울까 더울까? 뭐 이런 것들. 벌레 입장에서는 이게 추울까 더울까? 이런 관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생태학자인데요. 됐어? 어떤 거에? 환경이에요. 즉, to see the world as others see it. 다른 애들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애들은 다른 유기체들 말하는 거야. 다른 유기체가 그것을, 즉 세상을 바라보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생명체가 세상을 보는 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대해서 벌레의 관점이나 식물의 관점이나 얘네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거를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생태학자는. Emotive words like harsh and benign. 자, 혹독한, 온화한 이런 거와 같은 감정적 단어들은요. 심지어 상대적인 단어들은요. such as hot and cold. 그러니까 덥고 추운 거와 같은 이런 상대적인 단어들 이런 것까지 해갖고 이런 애들은요. should be used. 사용돼야 된답니다. 생태학자들에 의해서는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 Only with care. 오로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얘네는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생태학자 자격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환경 조건을 묘사하는 단어들의 상대성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역시나 대입학으로 내기도 괜찮아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35번 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6질문 했어요. 6질문. 이제 딱 6질문 절반 남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다 끝내기는 조금 빡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0번까지 다 하기는 힘드니까 목표를 좀 정하고 갈까요? 우리? 목표를 좀 정하고 다음 시간에 몇 지문하면 좀 널널할까? 한 두세 지문하면 널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38, 39, 30, 한 7번 내지 8번 이 정도까지 합시다. 알겠죠? 오늘의 목표 그렇게 하고 이제 각각 다음 시간이 되겠죠? 월요일이랑. 근데 한 가지 제가 간과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월금반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수금반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잠깐만 보자. 이게 날짜 계산을 하면요. 얘네가 이때부터 시험이잖아. 27일부터. 그렇죠? 그럼 이제 수업이 2번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도 끝나고 2번 남아야 돼요. 그러면 월금반 같은 경우는 이날 진도가 끝났다고 쳐보자. 그러면 2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수금반은 이날 진도 끝나면 한 번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 다음 날 꼭 공부할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지금 좀 발생을 하거든요. 한 번 더 합방? 한 번 더 합반은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어차피 진도는 이때 끝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반은 의미가 없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저기 뭐냐 A 반이 저기 수금반이죠. 네. 맞죠? A 반은 월요일 날 좀 보강을 하는 거 어떠세요? 지난번처럼. 괜찮아요. 월요일 날 그 우리 그때 앞 시간에 한번 보강한 적 있었잖아요. 끝나고. 네네네네. 좋다 좋다. 그렇게 하면은 진도가 끝날 테니까. 네. 네. 아니면은요. 그날 앞 시간에 그날은 합반이 안 되겠다. 그날은 합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날은 그냥 따로 수업할게요. 따로 수업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혹시라도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공지를 좀 올릴게요. 월요일이 4월 17일이거든요. 4월 17일 월요일에 그때 여러분이 몇 시에 보강했더라? 5시였나? 끝나고 바로 4시요. 4시까지 올 수 있어요? 4시 10분 저희 4시까지 왔는데. 그때 4시까지 왔었나 그네. 네. 그러고 5시 반인가. 그러면 저희 보강 공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등원은 4시까지 하고 수업을 4시에서 5시 반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로 일단 잡을게요. 그렇죠. 6시 반은 뺄게요. 어차피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네, 5시 반 이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체크만 한번 해주시고요. 이따 가면서 확인은 체크. 됐죠? 우리 A 반은요. B 반은 상관없어요. B 반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강 무지하게 한다 진짜. 직보도 그럼 부걸리잖아요. 지문 개수가. 그래서 직보도 좀 간소화하려고요. 이번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그 질의응답을 좀 받아주는데 만약에 질의응답이 별로 없다면 그러면은 뭐 이제 직보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하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언제냐 토요일 날 하던가 직보 전에 토요일 날 수업을 한번 더 하던가. 왜 토요일은 괜찮지 않아요? 어차피 니네 토요일 날 일정 그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금요일 그리고 수업밖에 맞아. 없잖아. 오늘 참 뭐라고? 시험 끝나고요. 시험 기간 중. 시험 기간 중 토요일 날. 왜냐면 너네가 저기 아니구나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시험 뭐가요? 월요일 날 그 세계지. 5월 1일 날 물리 세계지리. 물리랑 세계지. 물리 세지. 물리 3은 아니 3은 안 보잖아. 어쨌든 다 탐구만 본다는 거죠. 네. 바탐이나 사탐만 본다는 거죠. 그래요? 물리는 할만해. 얼마나 그러면은 영화를 치고 괜찮나? 토요일 날 괜찮으려나? 너무 지금 맞아. 일단은 그건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좀 고민해 봅시다. 그건 좀 고민해 보고. 자 일단 합시다. 아우 덥다 더워. 자 몇 번이었나? 35번인가요? 35번 보겠습니다. 35, 세 지문 정도 딱 37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38, 39, 40 이 세 지문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안전하게 하려면 38번까지 하는 게 낫긴 한데요. 안전하게 하려면요. 네. 근데 일단 상황 가자. 자, 35번 주제 좀 읽어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공 필수 요인이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성적인 과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인간의 과정이랍니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공의 필수 요인이랍니다. 됐어? 자, 뭔 내용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자, Human process is different. 인간의 과정은 다르대요. 뭐랑? From rational processes랑 in their outcome. 그 결과에 있어서
이성적인 과정과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정이랑 이성적 과정은 똑같지 않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과정은요 이성적 과정이 아니래요. 됐어? 이어서 볼게요. A process is rational. 자, 하나의 과정은 이성적이래. 뭐 한다면? 그것이 항상 한다면요. The right thing. 항상 올바른 일을 수행한다면요. 뭘 기반으로? 현재의 information. 정보를 기반으로요. 자, given 또 나왔죠? 뭐뭐를 고려해보면 An ideal performance measure. 그래서 이상적인 수행 척도를 고려해보면 현재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항상 이제 맞는 일을 수행한다면 하나의 과정은 이성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요약해서 다시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 short, 요약하자면 이성적 과정이라는 거는 go by the book.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즉 규정대로 가는 거라고. 규정대로. 됐어? 이게 이성적 과정인 거죠. 그리고 assume 전제한답니다. 대절을요. The book is actually correct. 그 책이 실제로 올바른 거라고. 됐어?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책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만 진행을 하는 거야. 이게 뭐다? 이성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성적인 과정이라는 걸 쉽게 말할게요. 그냥 룰대로 하는 거야. 룰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해관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포트가 없어요. 라포가 없어요. 라포.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과정으로 한다. 지민이가 오늘 늦게 왔어. 그럼 이제 수업 못 듣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한다면요. 이성적으로 한다면. 너 왜 오늘 너 오늘 왜 늦게 갔지? 아 자느라 못 왔습니다. 그래? 내가 아까 말했지? 너 태원이야. 잘 가. 이래야 된다고. 이게 이성적인 과정이야. 근데 인간의 과정은 그렇지 않죠. 제가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과정이라고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예시로 말한 거야. 오해하지 마. 물론 거짓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자, 인간의 과정은 그럼 이제 인간의 과정 설명 나오네요. 인간의 과정은 뭘 포함하냐면요. 본능과 인스팅트 그리고 인투이션, 직관 그리고 다른 변수들 이런 거를 포함한다. 근데 그 다른 변수가 어떤 거냐? 대절이 나왔는데 that don't necessarily reflect the book. 그러니까 책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 변수래요.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책이라고 나왔는데 이 책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규정이야. 규정. 규칙.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 그런 변수들 이런 게 이제 인간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may not even consider the existing data. 기존의 데이터를요, 심지어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의 데이터를. 기존에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인간의 과정이다. As an example.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The rational way to drive a car.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성적 방식은 무엇입니까? Is to always follow the laws. 당연히 법을 항상 따르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럽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법을 안 지키는 건데요.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저는 전 세계의 99%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어떤 거냐면요. 차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다고 쳐볼게. 근데 이 고속도로가 예를 들어서 80km 제한이야. 근데 여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나갈 때는 한 70km 가. 여기 지나면 한 140km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잖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140까지 못 밟아요. 저는 쫄보라서요. 근데 이것보다는 더 합니다. 이것보다는. 그럼 과연 정말로 카메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9km로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일단 저는 못 봤어요. 나는 못 봤어. 내 주변 인물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냐? 과속 카메라 있으면은 그때만 속도 이제 브레이크 밟고 쓱 하고 이제 가다가 이제 여기 지나면 왕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인간의 과정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규정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성적인 방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79km로만 달려야 돼요. 최대. 이게 이성적인 거잖아. 법을 따르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하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정은 이성적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However, 그러나 traffic isn't rational. 자, 이 traffic, 교통 흐름은요. 이성적이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하려고 해도 사람이 이성적인 과정을 하려고 해도 교통은 이성적이지가 않다는 거야. 교통은.
자, 즉 뭐냐? If you follow the laws precisely. 만약 너가 법규를요 정확하게 따르려고 한다면 너는 결국에는 stop, 옴짝달싹 못하게 될 거래요. somewhere, 어딘가에서. 됐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이제 그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골 같은 데 가잖아요. 시골 이제 예를 들어 가평 같은 데를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요 대부분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1차선 도로예요. 1차선 도로. 근데 예를 들어 봐봐. 이 차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중앙선이야. 차가 여기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근데 내가 여기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깜빡이를 막 이렇게 깜빡깜빡 켜놓고 여기다 세웠어 얘가. 이렇다고 한번 쳐볼게요. 세웠어.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보통 같으면은 중앙선 넘어서 이렇게 가겠죠. 자, 중앙선 넘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제 법규를 지켜야 돼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속 존버해야 돼요. 얘가 다음으로 될 때까지. 그렇죠? 뒤에 계속 옵니다. 차. 이런 상황이라고. 그럼 나는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죠. 정말 이성적으로 한다면.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법을 정말 정확하게 따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왜 그럴까? 다른 운전자가 aren't following the laws precisely. 다른 운전자는 법규를 정확하게 안 따르거든. 이거 법규를 따른 거 아니잖아요. 여기 차 세워놓은 거 이거 뭡니까? 진로방이잖아. 법규를 따른 게 아니에요. 그죠? 얘는 안 따랐어. 근데 나는 법규를 따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 딴 차들은 쌩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 이렇게 가. 나만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왜? 나는 이성적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손해죠, 손해. 그죠? To be successful.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A self-driving car.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Must therefore 따라서 act humanly. 인간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 유명한 차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차. 테슬라 자율주행 차 하고 있어. 앞에 차가 세워놨어. 테슬라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얘가. 차 있어. 얘도 깜빡 이렇게 켜. 깜빡 이렇게 켜. 다 이게 옆에서 지나가는데. 그럼 테슬라 어떻게 운전해야 돼? 이 자율주행 운전. 인간처럼 해야겠다. 이렇게. 됐어? Rather than rationally.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됐어? 그러니까 이성적인 과정이랑 인간이 판단하는 과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자,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36. 아우, 창문을 열었는데 왜 그러냐? 지금 땀이 엄청 나네. 뭐야 이거? 원래 갑자기 아니 피 아니에요. 뭐야 이거 어디서 된 거야? 어디서 된 거야? 아, 나 진짜. 갑자기. 넘어갈게요. 반응을 안 하네. 됐어. 36번 보겠습니다. 저기 요지로 나와 있네요. 나쁜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말랍니다. 자, 일단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가볼게요. 자, like positive habits. 긍정적인 습관과 마찬가지로 bad habits. 나쁜 습관이 존재한답니다. 어느 continuum, 연속체에 존재한대요. 어떤 연속체냐? easy to change and hard to change. 그러니까 바꾸기 쉬운 거, 바꾸기 어려운 거. 이런 연속체에 나쁜 습관이 존재한답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넘어갈게요. When you get toward the hard end of the spectrum. 너가 그 연속체, 스펙트럼 연속체의 어려움의 끝부분에 도달할 때 주목하랍니다. 그 language, 언어를요, you hear, 너가 듣는 언어에 주목하랍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Breaking bad habits and battling addiction. 그래서 나쁜 습관을 깨는 거, 그리고 중독과 배틀을 뜨는 거죠. 싸우는 거. 됐어? 이런 단어에 주목하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두 문장 읽었는데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긍정적인 습관처럼 나쁜 습관이라는 것도 바꾸기 쉬울 수도 있고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됐어? 그 얘기 한 거고요. 자, 근데 만약에 그 연속체가 있잖아. 바꾸기 이제 변화에 있어서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이 변화 그래프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랬을 때 내 나쁜 습관이 일로 녹았다가 절로 녹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이 연속체에서. 됐어?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의 끝에 갔을 때. 됐어? 즉 이 나쁜 습관이 바꾸기 어려울 때 이때 뭘 주목해라? 너가 듣는 말을 주목하랍니다. 자, 내가 바꾸기 어려운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할게요. 담배.
그래서 바꾸기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서 바꾼다는 거는 담배를 끊는 거죠. 그렇죠. 상우야. 네?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왜 갑자기 움찔하고 그래요? 아우 둘이서 냄새 나더라. 자, 어쨌든가. 자, 바꾸기 어려운 거 여기로 갔어. 여기로 갔어.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쁜 습관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쁜 습관을 깨라. 중독이랑 싸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목하래요.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에 주목하라고. 깨라, 싸워라. 이런 표현에 주목해보라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이어서 볼게요. It's as if. 그것은 마치 뭐인 것 같냐? Unwanted behavior is a nefarious villai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사악한 악당인 것 같아요. 마치. 그 사악한 악당이 어떤 거냐? To be aggressively defeated. 격렬하게 패배시켜야 되는, 패배돼야만 하는 그런 사악한 악당처럼 보인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뭐예요? 담배 피는 거. 그래서 이게 마치 그렇게 보인다고요. But 그러나 this kind of language, 이런 종류의 언어, 그리고 the approaches it spawns, 그것이 낳는 접근법은요, frames these challenges, 이러한 도전에 틀을 씌워버린답니다.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that isn't helpful or effective.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도전에 틀을 씌운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습관이라는 거는 이런 것 속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 근데 특히나 나쁜 습관도 여기에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쁜 습관을 깨기, 뭐 중독과 싸우기 이런 단어에 주목하라고 했죠. 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다시 한번 뭐다? 우리가 격렬하게 패배시켜야 돼. 여기서 격렬하게 패배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한 방에 끊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숨에 없애버려야 돼. 됐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악당인 것처럼 보인다고.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됐어? 내가 담배를 피는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당장 끊어. 그 중독에서 당장 벗어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요. 근데 이러한 접근법은요. 도전에다가 어떻게?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틀을 씌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효과가 없다고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어라, 중독에서 벗어나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I specifically hope. 나는 특히나 바란답니다. 대절을요. 대생략된 거. We will stop using this phrase. 나는 이 문구를 우리가 그만 사용하기를 바란답니다. 이 문구가 어떤 건데요? Break a habit. 습관을 깨달아. 왜? 방금 말했잖아요. 이런 표현, 습관을 깬다라는 표현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위에서 잠깐 뭐라고 했냐면요. 격렬하게 패배당해야 하는 이런 말이 나왔죠. 이게 뭐예요? 이거를 깨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깨다. 위에서 습관을 깨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breaking 나왔잖아. breaking. 그렇죠? 이 breaking이라는 거는요. 야, 깬다라는 건 뭡니까? 한순간에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한순간에 없애버린다. 자, 이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한순간에 없애다라는 뜻이라고요. 알겠죠? 한순간에 없애다. 서서히 없애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없애버리는 거야. 담배를 점점점 덜 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끊어버리는 거라고. 됐어? 그런 걸 뜻하는 거라고. 이 두 단어가요. 됐어? 근데 이 breaking, 뭔가를 깬다라는 표현을 자기는 안 썼으면 좋겠대요. 이 사람이. 이 필자가 안 썼으면 좋겠대. 왜 안 썼으면 좋겠어? 의미가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왜 의미가 없는지를 알아야겠죠. 이 언어가요, misguide people,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대요. 이 표현 자체가. 왜 잘못 인도할까? 한번 볼게요. The word break, 깬다라는 단어는요, sets the wrong expectation, 잘못된 기대를 형성한다. For, 뭐에 대해서? How you get rid of a bad habit. 너가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형성하는 게 바로 깨달아는 단어래요. 깨달아는 단어.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상효 얘기했으니까 상효 얘기할게요. 자, 상효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친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여친이 와서 말하는 거야. 나 너 다 좋은데 근데 내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너 나랑 사귈 거면 담배 끊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시예요, 예시. 예시. 쉽지 않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상효가 말한 거야. 알았어. 나 그 습관을 깨버릴게. 내가
내가 담배를 핀다는 습관을 깨버릴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주는 거야? 잘못된 기대감을 준다는 거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유는 이제 의도가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아 내가 서서히 줄여나가 볼게 이런 의도였을 수도 있어. 굉장히 끄덕거리네요. 네. 근데 이제 깬다라는 말 자체를 여친이 들었으니까 여친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아 한순간에 없애버린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 너가 그 나쁜 습관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his word implies 이 단어가 뭘 암시하겠습니까? 배절을 암시하는데 if you input a lot of force in one moment 너가 한순간에 많은 힘을 input 가하게 된다면 그 습관이 will be gone 사라질 거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야. 깬다라는 말 자체가.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깨다가 무슨 뜻이라고? 한순간에 없애다 이거랑 이 말이라고 했잖아. 그거 지금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순간에 너가 많은 힘을 가한다. 이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많은 힘을 가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진짜 찐텐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 그러면 뭐야?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뜻이라고. 깬다라는 말 자체가. 됐어요? 습관이 아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습관이란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설명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은 rarely works. 거의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지. 사람은 계속 담배 피우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 녹화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며 어머님께서 유튜브 보고 계신데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갖고 아유 로이 선생님이 수업하시네 하고 먼지도 한번 들어보자는데 우리 아들 담배 피우고 있었어. 오해하시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보신다면요 우리 상현은 담배를 안 필 겁니다. 아마도요. 전 모르니까요. 난 모르잖아. 전 모르니까. 네. 아마도요. 필 수도 있고요. 그건 거의 효과가 없대요. 깬다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게. 왜? 너는 보통은 cannot rid of 제거할 수 없거든. 뭐를? unwanted habits죠.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어떻게? By applying force one time. 힘을 한 번 가함으로써. 힘을 한 번 가한다는 건 뭡니까? 한 방에. 한 방에 그 이제 습관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깬다라는 말은 어떤 이미지를 준다? 한 방에 없애버린다는 이미지를 준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런 말 쓰지 말라고. 됐어? 언어 표현을 제대로 쓰자라는 거. 이게 필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나쁜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비효율적 문구, 즉 깨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여기서는요. 이런 거를요 사용하지 말라고요. 왜?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알겠죠? 자, 다음 내용. 한 김에 38번까지 할까? 그냥 안전빵. 아니 두 지문 남는 거랑 세 지문 남는 거는 부담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 게다가 40번이 요약 지문이잖아. 40번이 항상 전통적으로 내용이 길고 어려워요. 그래도 먼저 맞는 게 좋다. 그래? 먼저 맞을래요? 아니 먼저 맞아도 돼요. 네. 뭐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뭐 굳이 맞겠다면 뭐.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37번. 아니 잠깐만 근데 이게 너네 수업할 때 나온 지문인가 수능 감사기에서 나왔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기 뭐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니네 지문에서 나온 거구나.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죠. 20번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초반에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아 하기 싫어 해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우리 딱 지문에 나왔잖아요. 40번? 누가 4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콜입니다. 싫어요. 제가 아까 저기 뭐죠? 인간은 확실성을 좋아한다 했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건 좋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모티콘 보내고 이런 건 좀 거절 무시 이거는 조금 그랬어요. 네. 자 30번 보겠습니다. 제목 볼게요. 야 이놈의 이성 얘기 또 나왔다. 이성과 감정 둘 다의 피조물인 우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제가 미리 말할게요. 우리 인간은요 보통 이성의 동물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본능적, 그러니까 본능만을 따르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 우리 인간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는 보통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아니다. 인간은 이성과 감정 둘 다의 영향을 받는 피조물이다. 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글입니다. 근데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아니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성적으로 살 수 없잖아. 야, 아까 지문에서도 뭐라고 했어? 이성적인 거랑 인간적인 거랑 벌써 다르다라고 나왔잖아. 전 지문에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라는 건 이성과 감정 둘 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리 말하면요. 이 글은요. 오히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에 좀 더 가깝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 둘 다의 피조물이다 보다는요. 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이성이란 건 결국에는 감정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common but incorrect assumption. 일반적이지만 잘못된 가정이래요. 야, 잘못된 가정이라고 대놓고 말했어. 그게 뭐랍니까? 대절이랍니다. We are creatures of reason. 이 reason이 뭐야? 이성이죠. 우리는 이성의 생명체다. 이게 바로 뭐랍니까? 잘못된 가정이랍니다. When in fact, 자 사실은요, we are creatures of both reason and emotion. 우리는 뭐라고요? 이제 이성과 감정 둘 다를 지닌 생명체라고. 그래서 그럼 지금 첫 문장에 뭐가 나왔냐면요, 통념과 반박이 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은 통념이고요, 뒷부분이 반박입니다. 됐어요? 그럼 정확하게 따지면 이 뒷문장 When in fact we are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뭡니까? 주제예요, 주제. 이만큼. 됐어요? 앞부분이 통념이고요. 왜냐면 잘못된 가정이라 했잖아요. 잘못된 가정. 자, 그러면은 이제 주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부연 설명 나와야겠죠. 인간은 감정과 이제 이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왜? 왜 그럴까? 이유가 나와야겠죠. We cannot get by on reason alone. 우리는요 get by 할 수 없답니다. get by 살아가다라는 뜻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답니다. on reason alone. 그러니까 오직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any reason 어떠한 이성적인 측면도 항상 eventually 결국에는 이어지기 때문에 뭘로? 감정으로요.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적인 결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직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시가 나와야 될 텐데요. 그 예시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 이성이니 감성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시리얼 얘기 나오죠.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죠. 뭡니까? 예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시 시작. 이거는 너네가 정시 공부할 때도 먹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위에서는 이성, 감정 이런 얘기 나왔어. 근데 갑자기 시리얼 얘기 나왔어. 소재가 바뀌었죠. 소재가 바뀌면 뭐야? 예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거나 비교 대조거나 아니면 거꾸로 주제이거나 셋 중 하나예요. 알겠죠? 근데 이번에는 주제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통념반박으로 나왔잖아. 주제가 나왔으니까 딴 소재 나왔으니까 뭐예요? 예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should I get? 우리가 먹어야 될까? 뭐를? 홀그레인 시리얼을요. 통곡물 시리얼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초콜릿 시리얼을 먹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I can list all the reasons. 나는 모든 이유를, 여기서는 이유로 쓰였어요. 모든 이유를 나열할 수 있답니다. 내가 원하는 이유를 나열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have to be based on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에 기반해야 된답니다. 그럼 뭔가 이제 이유를 나열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기반돼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또 말하니까 또 헷갈리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For example.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If my goal is to eat healthy. 내 목표가 건강하게 먹는 것이라면 I can choose the whole grain cereal을 하겠죠. 내가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하겠죠. 초콜릿 시리얼보다. 그렇죠? 근데 what is my reason? 내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됐어? 자, 봐봐. 여기서 다시 한번 통곡물 시리얼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초콜릿 시리얼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래서 통곡물 시리얼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이성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이성적인 이유가 뭐야? 이거. 내 목표는 건강해지기 위한 거니까. 됐어? 근데 그럼 건강하게 먹는데요. 그럼 건강해지고 싶은 이유는 또 뭐냐고요. 이거는 감정적이라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이제 지금 선택으로 예시겠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뭘 기반으로 한다? 이성적인 이유를 기반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성적인 거에 대한 이 이성적인 이것 자체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요? 얘는 결국엔 또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됐어요? 이성적인 이유가 다시 한번 뭐라 여기 예시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